여러분 소고기 드시고 정말 힘이 나시던가요? 값비싼 고기를 챙겨 드셨는데도 막상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지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고기를 먹어도 기운이 안 난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고기 단백질은 몸에서 일부만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소고기를 드셔도 생각만큼 체력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소화가 더 쉽고 흡수율도 높은 단백질 식품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두부 한 모, 삶은 콩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가격은 훨씬 저렴한데 우리 몸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은 더 높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셨지요? 첫째, 몸 보신하려고 고기를 먹었는데 오히려 속이 더부룩했던 적. 둘째, 운동 전 고기를 챙겨 먹었는데 막상 몸이 무거워 더 힘들었던 적. 셋째, 돈 들여 보양식을 먹었는데 정작 다음날 아침에도 피곤함이 남았던 적. 이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단백질 소화와 흡수가 달라지는데 그 점을 놓치신 겁니다. 저는 68살, 평생 한의학을 공부하고 환자분들과 함께 온 의사입니다. 저도 사실 60을 넘기면서 소고기를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밤새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두부와 콩은 달랐습니다. 두부 반 모만 저녁에 먹어도 아침에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니 기력이 유지되고 근육 검사에서도 이전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저 개인의 경험이지만 제 환자분들 가운데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80이 넘으신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무릎이 불편해 지팡이를 쓰고 다니셨는데 아들이 걱정되어 자주 소고기를 사드렸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큰 변화는 없었고 오히려 속 불편이 더 심해지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권했습니다. 한번 두부 반 모, 삶은 콩 한 줌으로 단백질을 바꿔보세요. 2달 정도 지나 다시 뵈었을 때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보다 걷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시장도 다녀올 수 있고 버스 타고 외출도 덜 힘듭니다. 물론 두부와 콩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소화가 잘 되고 꾸준히 드시기 좋았기에 삶의 활력이 조금씩 회복되신 것이지요. 여러분 두부와 콩이 가진 장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소화 흡수가 쉽고 노인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둘째, 가격이 저렴해서 식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칼슘, 철분,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몸 전체에 고르게 도움을 줍니다. 넷째, 여러 연구에서 콩 단백질이 혈관, 건강이나 면역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고기 10번 드실 돈으로 두부와 콩을 꾸준히 드신다면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여쭙겠습니다. 혹시 소고기를 드시고도 여전히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버겁지 않으신가요?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리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두부와 콩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두부 한 모에는 고기 100g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백질 양보다도 우리 몸이 얼마나 활용하느냐입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고기보다 두부, 콩이 훨씬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원활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두부와 콩 단백질이 노년기에 특히 좋은지. 둘째, 어떻게 드셔야 근육을 지키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셋째, 실제 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넷째,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요일별 식단 루틴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아, 진짜 보물은 두부와 콩이었구나. 여러분, 이제 두부와 콩 단백질의 숨은 힘을 과학적 배경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왜 이 식품들이 노년기에 특히 잘 맞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할 점은 소화와 흡수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도 줄고 소화 효소도 활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기 단백질은 완전히 분해되지 못한 채 장으로 내려가 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두부와 콩 단백질은 구조가 단순하고 부드러워서 위장에 부담을 덜 주고 몸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는 분들이 드시면 한결 편하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아미노산 구성입니다. 단백질은 결국 잘게 쪼개져 아미노산이 되어야 몸에서 쓰이는데 그 가운데 9가지는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콩 단백질에는 이 9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특히 근육 합성에 중요한 가지사슬 아미노산이 함께 들어 있어서 나이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와 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분이 바로 이소플라본입니다.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 이후 여성분들에게 뼈와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연구에서는 콩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뼈 밀도가 더 잘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이런 자료들을 보면 두부와 콩이 단순한 단백질, 식품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식이섬유입니다. 고기에는 섬유질이 거의 없어서 장에 오래 머무르면 불필요한 부산물이 생겨 장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콩 단백질에는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 있어서 장 운동을 돕고 노폐물을 빨리 배출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고 면역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비가 줄어들었다거나 속이 한결 편해졌다고 말씀하는 분들을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곤 했습니다. 지방 구성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고기 단백질에는 포화지방이 많은데 두부와 콩에는 주로 불포화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포화지방은 과하게 먹으면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부와 콩을 중심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면 필요한 단백질은 얻으면서 혈관에는 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 관리가 중요한 노년기에는 무척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70 중반의 한 여성분은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 늘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약을 드시면서도 수치가 들쭉날쭉하니 생활이 불편했던 겁니다. 알고 보니 고기를 자주 드시는 편이셨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단순했습니다. 고기 섭취를 조금 줄이고 그 자리를 두부 요리나 콩 반찬으로 바꿔보시라는 것이었지요. 2달쯤 뒤에 다시 오셨을 때 약물 치료와 함께 식습관을 바꾼 덕분인지 혈압 관리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소화가 덜 더부룩해졌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예전보다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게 두부와 콩 덕분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식단 변화가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힘을 준 건 분명했습니다. 두부와 콩은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초 대사량이 줄어 조금만 먹어도 쉽게 살이 붙습니다. 그런데 체중이 늘어나면 혈압과 혈당, 관절까지 모두 부담을 받습니다. 콩 단백질은 소화가 천천히 진행되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과식을 막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체중 관리가 쉬워지고 혈당과 관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연구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에서는 콩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건강 지표가 더 양호한 경향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근육량 유지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관찰되었다는 임상 자료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연구들이 쌓이면서 세계보건기구 같은 국제기관에서도 콩 단백질 섭취를 균형 있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부와 콩은 단순히 반찬거리나 밑반찬이 아닙니다. 노년기에 맞는 단백질 공급원이자 생활 속에서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는 건강 습관입니다. 마트에서 두부 한 모, 콩 한 봉지면 충분합니다.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생활 속에서 제가 자주 듣는 사례와 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잘못된 상식을 짚어보겠습니다. 단백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따라오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오해들을 풀어내지 않으면 두부와 콩의 가치를 제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콩은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 가장 흔히 듣는 질문입니다. 콩을 많이 먹으면 가스가 찬다. 혹은 호르몬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곤 합니다. 분명히 일부 분들은 콩을 먹었을 때 속이 더부룩하거나 방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콩에 들어있는 올리고당 성분 때문인데 장내 세균이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기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꾸준히 먹다 보면 장내 세균이 서서히 적응해서 불편함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삶거나 발효시키는 조리법을 활용하면 훨씬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즉, 콩 자체가 해롭다기보다 어떻게 조리하고 얼마나 꾸준히 드시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지요. 두부는 차가운 성질이라 노인에게 맞지 않는다. 또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두부가 차가운 성질을 가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고 노인에게는 해롭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부를 생으로 차갑게만 먹지 않고 따뜻하게 조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부찌개, 두부조림, 두부전 같은 요리로 드시면 몸이 차가워질 걱정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위와 장에 부담이 덜하면서 단백질을 고르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세 드신 분들이 두부를 따뜻하게 조리해 먹으니 속이 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따라서 두부의 성질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조리법을 조금만 바꾸시면 충분히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근육이 생긴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기만이 단백질의 대표라는 생각이지요. 물론 고기에도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면 소화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서 활용되는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반대로 두부와 콩은 위장에 부담이 적고 흡수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서는 고기를 줄이고 두부와 콩을 늘린 뒤 근육량 검사에서 좋은 변화를 본 분들이 계십니다. 운동을 하면서 두부와 콩을 함께 먹으니 기력이 더 잘 유지된다는 말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기만이 근육을 만든다는 고정관념은 이제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도 충분히 근육 유지와 건강관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9살 어르신인데 평소에 기력이 없고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늘 고기 반찬 위주로 드셨습니다. 하지만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자주 체중을 호소하셨지요. 제가 권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고기를 줄이고 아침에는 두부구이, 저녁에는 콩나물국이나 삶은 콩을 곁들여 보시라고 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보다 속이 훨씬 편해졌고 아침에 눈을 뜨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시장도 예전보다 자주 다니게 됐습니다. 물론 이것을 두부와 콩이 병을 고쳤다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다만 식습관의 변화를 통해 생활이 훨씬 편안해지고 활력이 돌아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경제적인 부분과도 연결됩니다. 연금 생활을 하시는 83살 어르신 부부가 계셨는데 식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늘 걱정하셨습니다. 특히 건강을 위해 소고기를 자주 사 드셨는데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제가 권했습니다. 굳이 고기를 자주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두부나 콩으로 충분히 단백질을 얻을 수 있으니 식단을 조금 바꿔보세요. 실제로 식단을 바꾼 뒤 부부 두 분 모두 식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소화 불편도 줄고 컨디션이 한결 안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두부와 콩이 건강뿐 아니라 생활비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콩은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두부는 차가워서 노인에게 맞지 않는다. 근육은 고기에서만 생긴다 같은 말을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콩과 두부를 어떻게 조리하고 얼마나 꾸준히 드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따뜻하게 요리해서 드시면 몸이 차가워질 염려가 줄고 꾸준히 섭취하면 장이 적응하면서 소화 불편도 줄어듭니다. 또 고기뿐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도 근육 유지와 기력 관리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 생활의 경험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두부와 콩을 꾸준히 식단에 넣으면서 삶이 더 편해지고 활력이 조금씩 돌아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단백질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는 두부와 콩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래전부터 직접 써왔던 식단 루틴을 여러분께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두부와 콩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단백질 식품이지만 조리법에 따라 몸의 부담이 달라집니다. 두부는 차갑게 먹으면 더부룩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셔서 따뜻하게 조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콩도 충분히 삶거나 발효시켜 드시면 훨씬 소화가 편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꾸준함입니다. 단번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몸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하루 한 끼라도 적당량을 계속 챙겨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두부와 콩을 넣어 드실 수 있을지 자연스럽게 루틴을 그려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과식하셨다면 월요일 아침은 두부구이로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를 먹기 좋게 썰어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노릇하게 구우면 됩니다. 간단히 간장과 깨소금을 곁들이면 담백하고 속 편한 한 끼가 됩니다. 다음 날인 화요일은 국물이 있는 음식이 어울립니다. 저는 콩나물국을 추천합니다. 단백질도 보충하면서 국물 덕분에 수분 섭취도 되고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날 기름진 음식을 드셨다면 특히 좋습니다. 수요일쯤 되면 조금 든든한 반찬이 필요하지요. 두부 조림이 딱 맞습니다. 간장 양념이 잘 배어 있어 밥 반찬으로 손색이 없고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간단히 삶은 콩을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이나 오후 간식 시간에 한 줌 정도만 드셔도 든든하고 불필요한 군것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삶은 콩은 오래 씹히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줍니다. 금요일에는 따뜻한 찌개가 좋습니다. 된장찌개든 김치찌개든 두부를 넉넉하게 넣어 보세요. 국물이 끓으면서 두부가 부드럽게 익어 차가운 성질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속이 따뜻하게 풀리면서 단백질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조금 색다르게 두부전을 해보세요. 두부를 으깨서 계란을 입혀 부쳐내면 노릇하고 부드럽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먹기에도 좋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반찬이 됩니다. 일요일에는 콩밥을 권합니다. 흰 쌀밥에 검은 콩이나 흰 콩을 섞어 밥을 지으면 밥맛이 구수해지고 단백질 보충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먹기에도 좋고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기분으로도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요일별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두부와 콩을 활용하면 지루하지 않고 습관처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한 보양식을 챙기지 않아도 매일의 작은 식단이 모여 몸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생활 속에서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부는 한두 모를 미리 사두고 냉장 보관하면 며칠 동안은 무난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콩은 넉넉히 삶아서 소분해 냉동해 두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기 좋습니다.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고기 대신 두부나 콩을 넣으면 맛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식이 당길 때에는 과자 대신 삶은 콩이나 두부 샐러드를 드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방식을 실천한 분들은 대체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식단을 짜는 일이 어렵고 귀찮았는데 요일별로 정해놓으니 오히려 편해졌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콩밥이나 두부전을 손주들과 함께 먹으면서 가족 모두의 반찬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군것질이 줄고 속이 한결 편해져서 일상생활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두부와 콩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단백질을 보충하는 일이 아니라 식습관을 관리하는 습관으로 연결됩니다. 습관이 바뀌면 몸과 마음이 함께 달라지고 그 힘이 삶 전체에 퍼져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두부와 콩은 값비싼 보양식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흔한 식품이지만 꾸준히 챙겨 먹는 습관만 붙이면 건강관리에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일주일 루틴으로 나누어 실천해 보시면 훨씬 편하게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두부와 콩 단백질의 숨은 힘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값싼 반찬쯤으로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보니 아마 느낌이 달라지셨을 겁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두부 한 모, 콩 한 봉지 안에 노년의 삶을 더 가볍고 활기차게 만드는 힘이 숨어 있다는 사실, 그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과 함께 경험한 것처럼 두부와 콩을 식단에 꾸준히 넣으시면 생활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소화가 편해지고 식비 부담도 줄고 무엇보다도 몸이 가볍고 일상이 조금 더 여유로워집니다. 이런 변화는 특별한 보양식을 찾지 않아도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왜 두부와 콩이 노년기에 특히 좋은지 더 분명해지실 겁니다. 몸에 부담이 덜하고 필수 영양소가 고르게 들어있고 조리법만 조금 바꿔도 훨씬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두부와 콩의 장점이고 또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꾸준히 지켜가는 작은 습관이 곧 건강입니다. 이 말은 두부와 콩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끔 한번 특별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즐기는 습관으로 만들어야 진짜 힘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 두실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음식은 약이 아닙니다. 병을 직접 고치거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통해 몸이 편안해지고 기력이 유지되면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힘이 쌓여 삶의 질을 지켜주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두부와 콩이 조금 더 자주 오를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끼라도 두부 반모 혹은 콩 한 줌을 곁들여 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쌓여서 어느 날 문득 몸과 마음이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모여야 제가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직접 실천해 보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께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와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